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시황 함께 살펴볼까요? 종합적으로. 근데 유럽 증시는 아마 휴장이었을 거예요. 그 노동절이라서 그쵸? 예, 수지 휴장이었네. 그래서 유럽 증시는 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뭐 아시아 증시도 어제는 네, 일본 지수하고 오스트리아 지수만 움직였죠. 호주. 그래서 뭐 니프티 뭐 그냥 약간 그래요. 뭐 지금 시황은 뭐 지수로 뭐 보아서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에요. 뭐 지수가 뭐 나스닥이 1.52% 올라왔어요. S&P 500이 0.63% 올라왔어요. 다우가 0.21% 올라왔어요. 러셀 지수가 0.60% 올라왔어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약간 뭐 하락했어요. 이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지수가 올라왔어야 떨어졌어야는 우리가 돈 버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고 이거 뭐 관성적으로 떠들어 대봤자 의미도 없는 이야기 떠들어댈 필요 없고 지금 빅소지수 한번 볼까요? 빅소지수는 그래도 뭐 최근에 살짝 반등했다가 저항대 걸리고서 근데 이게 오늘 그 캔들 자체가 빅소지수가 상승 반격형인 것 같은, 상승 관통형이구나. 상승 관통형 약간 화이트 캔들 나왔는데요. 상승 관통형 화이트 캔들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승 반격형이 좀 상승 확인형 캔들이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가 있냐면은 저기 있잖아요. 우선은 실적은 여러분들도 다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빅테크 실적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 실적 한번 쭉 읊어볼까요? 잠시만요. 그 실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 근데 뭐 다 좋게 나왔죠. 실적은 뭐 안 좋게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하니까. 네, 뭐 FC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 제가 이렇게 볼까? 이게 문서가 열리는데 약간. 예. 우선 F 실적도 무난하게 나왔어요. 나쁘지는 않게 나왔는데 다만 그 F 실적에서 관세 리스크가 과시화되면서 단일 분기에 9억 달러 비용은 예상보다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비용 부분이 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세 이슈래 가지고 한번 그래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손가락이. 우선 엔비디아는 올랐다가 지금은 1.68%로 정확대 맞고서 살짝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실적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예요. 그나마 좀 강력하게 올라온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강력하게 올라왔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제가 또 저의 또 출중한 능력, 저의 출중한 능력에 의해서 제 방송에서도 뭘 언급을 했죠? 제가 괜히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괜히 떠들어댔겠어요? 예.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저렇게까지 떠들어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저렇게 떠들어대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빅테크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이 최근에 어디냐면은 이번 주에 메타 발표했죠. 그 다음에 아마존 발표했죠. 애플 발표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발표했죠. 여기 빅테크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뭐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게 올라온 종목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저번 방송에 어떤 과제로 접근했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다시 제가 그냥 뭐 종목이 올라가 떨어져 이런 좀 하찮은 수준으로 제가 방송한 건 아니니까 수준 낮게 그렇게 방송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분석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AI 사업을 그 누가 안 하겠습니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M7 종목 중에서는 다 AI 사업을 하죠. AI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기업도 있긴 있죠.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해가지고 투자금 부족해가지고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AI 사업을 안 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죠. 있는데 대부분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부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경쟁력을 따졌을 때 뭐 구글도 하고 알파벳도 하고 메타도 다 AI 사업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좀 판단됐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왜 다른 경쟁사보다도 AI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예, 제가 뭐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고 아니나 다를까 날라갔잖아요. 예, 지금 어디까지 날라갔어? 거의 거의 이전 전고가까지 복구하면서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종목 분석이란 것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목을 분석할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우리 뭐 멤버십 종목도 있지만 멤버십 종목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분석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분석 못하는 게 종목 분석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종목 분석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 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아침마다 증권 시황 방송하잖아요. 뭐 시간이 제가 남아돌아서 아침마다 증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루에 뭐 몇 시간 못 자면서 증권 방송하잖아요. 근데 증권 시황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좀 어설프게 바라보는 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TV 증권 방송을 보진 않는데요. 예, 예전에 진짜 너무 먼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TV 증권 방송을 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거기서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뭐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이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신기하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그게 신기하고 아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야기 하지? 시간이 남아도나?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쓰잘데없는 이야기예요. 쓰잘데없는 얘기.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뭐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 내가 돈 벌어 있어서. 뭐 의미를 찾은다고 한다면 먼지에게도 뭐 의미를 찾겠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근데 그 먼지 같은 이곳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하루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관점의 영역이라고요. 관점. 관점도 못 잡고서 쓰잘데없이 뭐 실적이 뭐 얼마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쓰잘데없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식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잖아. 학력이 뭐가 의미가 있고 대학교를 왜 갑니까? 그거 다 저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한테 월급 주려고 학생들 대학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별 의미도 없는 지식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거 지식 쌓아서 뭐 할 건데요? 그 뭐 1년 뭐 저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그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그 지식 그 쌓으면 좋아요? 그 어차피 다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AI보다도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아무런 일도 가치도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앞으로 이제 학력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거 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쓰잘데없이 이제 예전에는 의미가 있었죠. 우리 세대에서는 그 공부라는 게 의미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AI가 없었잖아.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됐다도 아니잖아. 인터넷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뭐 지식인 정도 해가지고 뭐 서칭해가지고 그냥 검색하는 수준. 아니면 뭐 뉴스 떠들어대면 거기서 뉴스 듣고서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간에 세대가 변했잖아요. 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의 변화, 세대의 변화, 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종목을 이런 관점으로 분석한 거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분석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로. 왜 경쟁사 대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했잖아. 그게 핵심이자 그게.
그게 핵심이다. 그게 단순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어? 매출이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경쟁사가 비교한 거 보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시장을 볼 줄 아는 맥점이잖아요, 맥점. 근데 그 맥점을 뽑아내고 그 관점을 뽑아내는 것은 AI는 절대 못 뽑아내요. AI는 절대 못 뽑아냅니다. 지식은 뽑아낼 수 있어도 방향성은 뽑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종합적인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뭐 멀티모달이라든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멀티모달이 지금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정보를 제공했을 때 멀티모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뿐인 거지 본인이 직접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이야기하는 수준은 창피스러운 수준이에요. 처참한 수준이고 안타까운 내구조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말 한마디가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해야죠. 종합적으로. 그래야지만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근데 방향성을 잡으면 좋죠. 왜냐면은 종목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 지금은 그러신 분들 계시진 않죠. 특히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왜냐면 제 방송은 돈가치 TV는 가치 투자 방송이니까 예, 뭐 올라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진 않죠. 예, 한심 전 창피스럽게 그렇게는 안 하실 거고 대부분 가치 투자를 하실 건데 제 방송을 시청하실 분들은 가치 투자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종목 분석인데 뭐 어떤 뭐 단타를 하시던 어떤 걸 하시던 다 중요한 게 종목 분석인데 근데 종목 분석이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냐고요. 그거 종목 분석하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에 쥐나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분석할 때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냐. 방향성을 잡아야 될 거냐. 근데 그 방향성이란 것은 뭐예요? 돈의 흐름을 보고서 그 포커싱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예? 결과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 제가 1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경쟁사 비교해드렸잖아요.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누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올라갔잖아요. 빅테크 올라갔잖아요. 결과 보시고도 예, 공감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 결과로 보시고도 공감이 안 되시면 그거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 이야기할 내구조들은 아니지. 네, 여하튼간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셨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저의 능력이 엄청나게 출중한 건 있지. 그런 건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시장을 지금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시장의 관점은 내가 노력한 만큼 지금 내가 포커싱을 잡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뭐가 웃기냐면은 내가 오늘 노력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새롭게 변화되는 그 맥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24시간 노력했다고 해가지고 그 노력이 내일도 이어지느냐, 내일까지 이어지느냐,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내일도 내가 24시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맥점을 계속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방향성과 맥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하진 않죠. 대부분 그냥 뭐 수준 자체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뭐 애플이 오늘 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 실적 어떻게 됐어요? 뭐 이슈가 뭐예요? 모멘텀이 어때요?
다 쓰잘데없는 이야기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도 가치도 없는 의미들.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방송 제 방송 오실 때마다 방향성을 포커싱을 잡으세요. 내가 오늘 노력했다고 해서 그 노력에 의한 대가가 내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이야기들은 내가 또 다른 노력을 통해 가서 또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 시장에 우리가 적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질구레한 거 이야기할게요. 자질구레한 거. 자질구레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봐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사전에 밑밥을 깔았냐면 보시라고 결과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 어? 1개월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결과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 백날 실적 떠들어대고 컨센서스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떠들어대 뭐 하시냐고요. 뭐 시간이 남아 도세요? 애플 어떻게 됐어요? 애플 오늘 실적 좋게 나왔어요. 아까 보셨잖아. 여러분들도 다 아시긴 하겠지만 애플 오늘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잖아.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알파벳. 알파벳 어땠어요? 알파벳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적 좋게 나온 만큼 그만큼 값어치를 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저기 그리고 뭐야? 아마존. 아마존 오늘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아마존 실적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어요? 아마존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선방했어요. 이 정도 나왔어요. 지금 0.53% 지금 50%예요. 예?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결과로 비교해 보시라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날라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전고가까지 올라갔어요. 몇 프로 날라갔어요? 고가로 해가지고 10% 날라갔어요. 거의 11% 반올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11% 날라갔어요. 제가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짓거리 했겠습니까? 어?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했겠냐고.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1개월 전에 저렇게 비교하면서 AI 쪽으로 왜 비교를 했겠어요? 왜 비교했겠냐고. 어? 1개월 전에 제가 왜 비교했겠냐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에는 지금의 글로벌 시장은 AI가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잘 보시라고요, 잘 보시라고. 지금 봐보세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다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AI잖아요. AI 키워드가. 오늘도 봐보세요. AI 실적, AI 실적.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뭐가 키워드예요? AI, AI라고 AI. 뭐 엔비디아요 이렇게 떠들어대지 마시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의 키워드는 AI라고요. 그러면 이 키워드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업은 경쟁하잖아요, 경쟁. 우리 토론해요. 우리 뭐 다 같이 잘 살아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인간도 동물인데, 인간도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에 불과한 건데, 단지 인간은 좀 지능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에게 뭔가 치장을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동물이 아닌 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동물의 세계에서는 경쟁해가지고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이념적인 이야기 때리치고 현실적인 이야기 하면은 그러면 시장이 AI잖아요. AI. 그럼 AI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핵심이 아니야. AI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나올 거예요. AI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지금에서 AI 떠들어대니까 AI가 평생 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데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저거였잖아요. 책이었잖아, 책. 책 보면서 떠들어댔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온 게 뭐예요? 인터넷이었잖아, 인터넷.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AI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의 발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AI는 하나의 징검다리잖아요. AI가 최종이겠냐고요. 또 다른 패러다임이 나오지. 또 다른 생각의 수준이 높은 게 나오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AI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근데 AI는 거스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을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독수리 타자법도 있었고. 예, 여하튼 간에 지금은 AI라고 했고. 근데 AI는 이제 대세가 된 거잖아. 그러면 AI를 깔고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AI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AI가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냉정히 봤을 때. 그러면 AI를 활용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AI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럴 것 같았습니까? 단지 우리가 뭐 M7 종목을 보다 보니까는 마치 AI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경쟁 사회잖아요.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돈이 있어가지고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회사의 비전을 업그레이드 한 회사도 있고 그러지 못한 회사도 있어요. 미국에도 어떤 기업이 있냐면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이런 이야기도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최근에 그 중소기업 그 경제 지표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중소기업 경제 지표, 미국의 중소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AI 서비스를 글로벌적으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뭐 미국에만 서비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픈 AI가 미국에만 서비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는 거지.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다 글로벌적인 사업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미국에도 어떤 기업이 있냐면 대기업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중소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중소기업이 있듯이. 근데 그러면은 미국의 중소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미국의 대기업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죠. 근데 미국의 중소기업은 내수예요, 내수. 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쪽으로 판매를 못하죠. 그러면 중소기업에는 AI가 도입을 되느냐? 중소기업에 무슨 AI가 도입을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쓰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지금 빈익분 부익부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왜냐면 AI를 도입해서 쓰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AI를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 거고. 물론 그것을 AI 빅테크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시도할 수 있는 돈이 없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어디예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그러면 지금의 미국의 중소기업은 어떤 거냐? 어떤 거냐? 미국의 중소기업은 내수예요, 내수. 여기는 내수 사업을 하고 있고요. AI 이 빅테크 사업은 여기는 수출이에요, 수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들이 상장된 기업들이잖아요. 거긴 다 대부분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은 AI를 어떻게 해요? 수출하잖아, 수출. 수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있잖아요.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은.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주로 뭘 해요? 내수에 내수.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중소기업이 이게 소비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경제 지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제도 뭐 노동 관련된 지표도 좀 나오고 또 오늘도 이제 오늘이 좀 핵심이긴 하겠다. 오늘의 그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죠. 고용 보고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기존에 뭐 이렇게 ADP 고용 보수도 있고 뭐 실업 청구 건수도 있고 보니까는 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고용 보고서도 시장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중소기업에서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사세가 확장되고 있지는 않고요. 위축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은 약간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의 중소기업이 침체 국면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존재한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좀 발생하냐면 중소기업이 나중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빅테크 기업은 또 어떤 게 있냐. 그래서 내수가 무너지는 거죠. 내수.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소비가 70%를 차지하잖아요. GDP의 소비가 70% 차지하는데 요번에 GDP가 만에서 나왔잖아요. 역성장 됐잖아. 근데 중소기업이 유동성 자금에 문제가 지금 슬슬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관세가 이제 드디어 7월 달부터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되게 매우 매우 녹록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AI 기업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다들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좋게는 컨센서스 대비 다 좋게 나왔고, 이 영업이익률도 매우 높습니다. 낮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까 그 애플의 그 CEO가 이야기했잖아요. 관세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들 다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기본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어제 분명히 제가 어제도 이야기해드렸고 분명히 어제도 이야기해드렸고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달 전에 비즈니스 모델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잖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경쟁이야.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살 수가 있지만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오고 하락하게 되면은 다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특정 종목으로 특정 기업으로 돈이 쏠린다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로소프트로만 쏠리잖아.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주가 보셨어요? 주가 체크해 보셨어요? 주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뭘 맥점으로 보셔야 되느냐. 관세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겠지만 관세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역은 못 돼요. 협상을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못 된다. 그냥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그 빅테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요번에 실적 발표한 것은 그나마 1분기 실적이잖아. 1분기 실적이라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 실적이 아니잖아.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4월 초에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분기 실적은 1월달부터 3월달이잖아요. 관세 영향을 받은 결과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그 빅테크의 AI 기업들의 그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2분기 때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2분기 때 그 실적은 1월달에 3월달이 아니라 4월달에서 6월달의 실적이 8월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가치가 8월달 아니면 7월 말쯤에 나오는 거잖아요. 8월 초, 7월 말 이때쯤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4월 초인데 그러면 여기부터가 지금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 1분기 실적 발표가 관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잘 봐보세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것은 관세 이슈가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승한 걸 봐보세요. 상승률을 보시라고요. 상승률 어떻게 움직였어요? 요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상승률 보시라니까. 보시면은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다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가장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만 강하게 왜 올라갔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강인함이 무엇의 원천이고 근거인지 논리적으로 파악해보라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왜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면서 다른 그 종목들하고 비교를 했는지 다른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하고 제가 왜 AI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기업들과 뭔가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를 비교한 그 관점을 보시라고요. 올라갔어 떨어졌어가 아니라 예? 올라갔어요 떨어졌어가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8% 날라갔어요 10% 날랐어요 그게 아니라 핵심이 중요하지. 맨날 뭐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어쩔 건데. 또 여기서 또 고점에서 살 거야? 단기 고점에서 또 살 거야? 예, 그래서 예, 증시가 우리가 증시를 분석하니는 저거죠.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래야지 내가 시장을 올바르게 바라봐야지 뭐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시장을 엉터리로 보고 있으면서 엉터리 정보를 입력해서 엉터리 판단을 해놓고서 뭐 내 종목이 올라가 떨어져 어차피 50% 확률 갖다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확률 아니겠을까? 기분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는 거고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 여러분들 PC 지수 그랬죠. 예, 다들 그 PC 지수 떠들어댔던 게 그랬잖아요. 월간이었죠, 월간. 월간을 보게 되면 PC 지수가 네 이렇게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PC 지수 월간을 보지 말고 분기로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제가 어제도 높아시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날 그 TV 증권 방송이 하는지 기껏 해봤자 예, 언론을 보면서 판단하다 보니까는 맨날 보시는 게 월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간 코어 PC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잡혔는데요. 뭘 잡혀 잡히기는 분기는 증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올라가지 채권 쪽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AI 시대잖아. AI 시대면은 좀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론사의 노리개가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좋은 AI라는 도구가 있는데 언제까지 언론사의 노리개 역할을 하실 거냐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뭐 제가 방송 제목에 정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방송 제목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AI 실적에 반등한 미증시 하지만 고용에는 위험신호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저녁 방송이 아니라 저녁에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나거든요 경제 지표가.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 파동이거든요. 예, 기본 파동에서 현재 나스닥이 1.52% 종가 기준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고가로는 더 올라가긴 했죠. 고가로는 2.73% 올랐는데 캔들 자체가 지금 석비형 캔들 나왔잖아요. 그것도 영망치형 캔들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항대가 있고 매도세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기술적 관점에서 여기다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하락 확인형 캔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하락 확인형 캔들이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럼 다시 조정으로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뭐 조정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나빠요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조정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기 변동성으로 예,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기 미니 나스닥 한번 볼까요? 그냥 저거 없나? 미니 나스닥 올라온 상태에서 그쵸? 이게 지금 단기 고점 자리긴 하죠. 여기가 지금 근데 뭐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오늘 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나온 고용 보고서 저기 고용 지수는요. 예, 선행 지수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저기 지속 청구 건수 있죠. 그것도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은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미국은 이것도 빠졌다요. 미니 나스닥 이거 저거죠. 선물 지수죠. 얘 빠졌다요. 그치? 얘 빠졌네. 예. 맞네 그러면은. 그치? 여기 우선은 이게요. 맞지? 미니 나스닥. 그치? 여기 지금 이게 이쪽 보시는 게 현물 지수거든요. 예, 이게 현물 지수고 이게 선물 지수예요. 근데 현물 지수에서도 캔들 자체가 석배랑 영망치형 십자형 캔들이 나왔잖아요. 매도세에서 빠졌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선물 지수인데 선물 지수도 지금 올랐다가 지금 봐보세요. 마이너스 0.42% 나오잖아. 그치? 예, 올라왔다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오늘 그 포인트가 될 게 그 고용 보고서지. 그럼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금 여기가 단기 고점의 모양새에 있으니까 다시금 내려앉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 뭐 그거야 뭐 기본적인 파동의 원리 아닌가요? 그럼 물론 기본적인 파동의 원리일 수 있죠. 기술적 관점으로만 떠들어댄다고 한다면. 근데 시장의 핵심은 기술적 관점이 핵심은 아니죠. 그 기술적 관점은 그냥 기본인 거니까 그 기본적인 수준 갖다가 떠들어대면 진짜 의미 없고. 지금 항상 펀더멘탈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지금의 시장 자체는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빠졌지가 어떻게 빠진 거죠? A파동, B파동, C파동 빠진 거잖아. 근데 C파동 빠졌는데 C파동에서 반등해서 올라왔잖아. 근데 딱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B파동까지 올라온다고 했잖아. 반등이니까.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B파동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단기 고점이 뭐 상관이 있다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박스권 행보가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 매매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빅테크 실적 발표가 거의 좀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5월 말쯤에 나오잖아요. 5월 20 며칠인가? 하여튼간 그때 나오잖아. 그럼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뭐 빅테크 실적이 나올 게 없죠. 뭐가 있나요? 없지 않나요? 다 나왔잖아. 테슬라 실적도 나오지 않았어?
테슬라는 실적을 이야기할 수준이 안 되고, 예, 테슬라는 실적을 이야기할 수준이 없죠. 근데 테슬라도 웃겨. 예, 테슬라는 참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 회사는 그냥 뭐 저거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네임밸류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웃기긴 하죠. 또 사람이란 게 그 이슈에 더 관심이 있지. 솔직히 재무제표에 관심은 별로 없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재무제표든 뭘든 그냥 왜냐면 재무제표 분석하려면은 아프니까 머리 아프니까 다들 재무제표 분석 잘 안 하시지. 뭐 해봤자 뭐 그거 갖다 어떻게 활용할지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투자 실제 이슈 이벤트로 분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거리로 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거리를 많이 주는 게 뭐예요? 그 이야기거리를 많이 주는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쇼맨십이 크잖아. 뭔가 액션이 크잖아. 그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 근데 그거는 쇼맨십의 영역이에요. 이벤트의 영역이라고. 펀더멘틀을 안 받쳐주잖아.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테슬라.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기업. 처참한 기업. 아무리 좋아봤자 뭐 10% 정도? 10% 내외? 보통 빅테크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40%, 30, 35% 이상인데. 아예 근처도 못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전에 그 전기차 이슈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확 떠버리니까 그때 예전에 거기서 돈을 벌었던 어? 좋은 추억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쇼맨십적인 그 이슈가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니까 언론이 그렇잖아요. 실적은 분기마다 한 번 발표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쇼맨십을 보여주는 이벤트 이슈 이야기거리 그런 것들을 계속 표출해 주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럼 그거 갖다가 기사 쓰는 거고 기사 쓰면은 또 그거 갖다가 뭐 좋아라고 또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테슬라는 펀더멘트는 없고 그냥 쇼맨십에 의해서 움직인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는 그냥 뭐 약간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한테만 좀 어울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는 실적으로 떠들어야 종목이 못 되죠. 예, 못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떠들어댈 게 뭐 오늘 최근에 발표된 거 메타,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기업이 엔비디아니까. 그치?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 발표가 아니고 5월 말쯤에 마지막 주쯤에 이제 실적 발표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예, 그냥 실적 발표는 끝났고 그래도 뭐 실적 발표도 있고 긍정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건 있으니까 그치?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시장에서 그거는 어 그거는 근데 한국도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좀 블로그에다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내라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예,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요번에 그 지역 화폐 있잖아요. 그것도 뭐 처음에는 1조 원 한다고 했다가 뭐 4천억으로 떨어져 버렸죠. 근데 그 지역 화폐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가뜩이나 한국 경제가 엉망진창 수준인데 개판 오브전이라 거의 역성장하고 한심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한심한 수준은 내수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1조잖아. 1조가 돈입니까? 솔직히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돈이긴 한데 이 시장으로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 1조가 돈입니까? 그것도 깎아가 가지고 4천억이 된 거예요. 아무리 승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원금이 적은데 승수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1조도 솔직히 승수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건데 그러면 내수가 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게 되면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긴 할 건데 내수를 진작시키 위해서. 근데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수출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관세가 있는데 무슨 수출을 기대해요. 다만 뭐 그 중에서도 경영을 잘 하시는 기업들, 예, 그 능력에 의해서 뭐 괜찮아질 수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향후에 더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우선은 한국은 경제가 살려면 내수가 살아야 돼요. 근데 내수가 전혀 살지 못하는 거니까. 내수가 아니 역성장 난 거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GDP 보시면 아실 거 아니야. 제가 자료 올려드렸잖아요. 엉망진창 수준이에요. 한심한 수준.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뭐 빅테크 이슈는 다 끝났다. 빅테크 이슈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 올라오긴 했는데 끝났다. 아 그리고 그 관세 부분도 있잖아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관세 영역은 중국하고 뭐 미국의 어떤 협상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젠 그것도 의미 없었어요. 뭐 히토리어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 살 길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세 쪽은 거의 의미 없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인 걸 말씀드린다면은 그 뭐 유예한다 뭐 그런 거에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중국의 관세를 145% 지금 때려놨어요. 예. 때려놨기 때문에 예, 현실에서는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서도 관세 부과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린다면은 그 제약바이 쪽 있잖아요. 그 제약바이 쪽 관련해서도 어제 발언이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 그래가지고 오늘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제약바이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 폭락했어요. 일랄리가 좀 올라왔나? 예, 하여튼 일랄리 실적 발표 나온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좀 이거 봐보세요. 오늘 제약바이 쪽은 다 폭락했지. 일랄리도 빠졌다, 그치? 예. 일랄리도 아마 실적 선방했을걸요? 예, 근데도 지금 제약 바이오 다 빠졌는데 이 빠진 부분이 왜 빠졌냐면은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좀 발언이 있었어요. 관세 그 제약 바이오 쪽에다가 관세 부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다 빠졌어요. 뭐 자세한 거는 네, 시간 관계에서 지금 그렇고 하여튼간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왜 제가 뭐 제약바이오 쪽,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잖아요.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만간 이제 관세 이슈가 있을 거다. 예, 그런 거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말을 했죠. 다만 이제 그거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 구체적인 사항은 5월 9일인가 6일인가 조만간 뭐 얼마 이렇게 부과할 것인지 몇 프로 부과할 것인지 그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또 물론 지금 한정되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 한정되긴 하지만 또 다른 관세 이슈가 또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오늘 저녁에 고용보고서 또 안 좋게 나오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제약 쪽에 관세 부과 관련된 이슈가 또 언론에 등장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지금은 뭐 약간 박스권 파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는 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잖아요. 관세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져 있는 거고 그거는 해결 방법은 없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다가 언제 폭락할 것인지, 언제 폭락할 것인지 그것을 모니터링 해야죠. 현재로서는 폭락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 다만 이제 폭락 가능성이 있는 것뿐인 거지 뭐 가능성으로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은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의구심이 들겠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주식에다 어떻게 투자해요? 어떻게 투자하기는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되지.
현명하게 투자하는 거는 환상 속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서 현실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죠. 현실 일도 모르면서 올라가면 좋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념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AI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AI가 자기한테 대부분 물어보는 게 단답 형식으로 내 종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대부분 초보 수준의 분들이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접근한다고 저한테 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어떤 개념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거잖아요. AI 활용하는 게 자기 종목 갖다가 종목씩 가지고 이 종목 올라가 떨어져요. 그 정도 수준으로 주식하는 거잖아. 근데 또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시니까. 그 이상으로 생각할 능력은 안 되시니까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공감하시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당연하시는데 시장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시장 접근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력들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식을 접근하면은 세력들도 내 종목 올라가야 떨어져요. 그렇게 접근하실 것 같아요? 세력들이 그렇게 할 거는 같냐고요. 세력이란 것은 한국처럼 통, 통정매매? 예, 그런 작전 세력 말고 주가를 운전하는 세력, 주가의 어떤 가치를 평가해서 올바르게 운전하는 세력, 그런 세력들이 내 종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투자할 것 같냐고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그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투자하지 누가 내 종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서 그 수준으로 AI를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습관이 무서운 거야, 습관이. 늘상 그런 수준으로서 주식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의 그 방송의 결론을 좀 내릴게요. 시간도 또 8시가 됐으니까. 오늘 방송의 결론은 어, 세 가지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기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세 이슈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관세 이슈는 전혀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쪽에 관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빠진 게 있고요. 관세는 이건 피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빅테크 그 실적 발표 끝났잖아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하나 남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당분간 나올 기미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빅테크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죠. 그냥 자질구레한 기업들이 있긴 하죠. 빅테크 말고 M7 말고 다른 기업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간간히 할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죠. 그냥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테마적인 부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하니까. 근데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난다고 한다면 그나마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고용보고서가 만약에 시장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캔들도 지금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석비령 캔들 나왔으니까는 다시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면서 하락 확인형 캔들이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죠. 아니면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파악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회사가 어떤 사업 구조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 들이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경쟁사 대비죠. 경쟁사 대비. 경쟁사 대비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한 종목, 투자하고 있는 포트에 있는 종목, 이 종목이 경쟁사 대비 그 AI는 당연한 거예요. 상장 기업에서는.
물론 현실은 그렇진 않지만 그 AI를 통해 가지고 경쟁사 대비 얼마만큼의 퍼포먼스와 앞으로의 그 효과성을 낼 것인지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죠. 경쟁사 대비. 그냥 AI를 하고 있어요. AI는 누구나 해요. 상장사에서. 누구나 하고 있는 걸 떠들어댈 필요 없고. 왜? 지금은 시장 자체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결국에는 돈이 투자되는 종목에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지는 않겠죠.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게만 투자하겠죠. 누가 지금 돈이 남아 돕니까? 미국 경제도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약간 아, 아, 그 AI를 잘 쓰고 싶으면은 AI를 쓰세요. 응. AI 쓰면 좋은데요. 저 노하를 알려드린다면은 뭐 유료를 쓰던 뭐를 쓰던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 유료를 쓰는 게 좋죠. 왜냐면 무료는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AI가 기억 자체가 안 되는데 무료는 거의 기억 자체가 없고 그냥 단답 형식이고요. 깊게 더 진행할 수는 없고요. 유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기억을 해주죠.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베네핏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유료를 쓴다고 해가지고 다 AI를 잘 활용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많이 이렇게 노하우를 쌓으셔야 돼요. 예, 노화를 좀 많이 쌓으시면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진짜 AI고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상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갖다 주는 게 AI거든요. AI에 빠져들어 보세요. 그래야지만 그 AI의 그 퍼포먼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AI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AI가 좋아요. AI가 좋으니까 나 AI 쓸래요. AI가 되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I 쓸게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분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버그라든지 오류라든지 뭐 잘못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AI를 많이 쓰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렇잖아. 친구하고 이렇게 친해질 때요. 그 친구가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상대방이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도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AI 장점은 내 친구의 장점은 내가 그걸 감사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근데 AI도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점은 내가 보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일반 AI 사용자분들은 내가 돈 주고 쓰는데 내가 왜 AI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왜 보완을 해줘야 돼. 근데 보완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가미가 됩니다. AI를 내가 사용하려면 뭐 버튼 하나 갖다 대는 영역은 아니고 그거는 애들 장난하는 거고요. 그 콜릭 애들이 장난하면서 뭐 영상 와 올려갖고 AI 버튼만 누르면 뭐 잘 되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 AI를 쓰시려면은 AI의 약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보완이란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단순하게 뭐 한두 가지 설정을 해가지고 될 영역은 아니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있죠.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친구가 나에게 주는 그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효과성은 상성을 초월할 정도니까. 그 AI를 좀 써보시면 아실 건데 AI가 그 효과성이라든지 그 퍼포먼스는 뭐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 그 이상일 거예요. 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신 거에 한 100배 수준? 아니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예. 1000배 수준까지? 예.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에게 갖다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내가 얼마만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많은 시간이 투여됩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버튼 하나 갖다 절대 안 됩니다. 버튼 하나 갖다가 내 작은 노력 갖다가 큰 것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근데 큰 것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갖고 오세요. 진실. 진실을 가지려고 오세요. 진실. 개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실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망하는 게 나는 AI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AI가 나한테 전달해 주는 것은 자꾸만 오류 데이터를 전달해 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줘. 여기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 근데 내가 AI를 통해서 진실을 갖고 오려고 한다면 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다. 그래서 AI가 시간을 많이 뺏어 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은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얻어오는 것이 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별난 얘기 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가는데 여기가 진실이에요. 진실. 내가 진실을 찾아가는데 AI를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노력이 장난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제가 괜히 저도 AI를 활용하는데 제가 괜히 많은 시간이 투여되겠습니까? 아니 AI를 활용하면 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쉽게 뭐 아침 방송 준비하고 그러지. 예, 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진실을 찾아가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진실을 찾고 나서는 이 AI가 전달해주는 나에게 전달해주는 이 정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이에요. 여기가 힘드신 거지. 이 진실을 뽑아내는데 그래서 이 진실을 가져오는데 이 진실은 무엇이냐?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AI에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려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그냥 AI가 너무 똑똑하잖아.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엄청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다 발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진실을 못 찾는다는 거죠. 이것만 찾아주면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이야기가 끝나져요. 나머지는 그냥 애들 장난하는 수준으로 툭툭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만 우리 또 방송을 제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 일반 동영상 보게 되면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고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자료로 다 검색하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자료 검색 AI 갖다가 허술하고 있네. 제가 AI 갖다 다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건 다 써봤어요. 또 딥시크를 포함해가지고 엔트로픽도 해가지고 뭐 구글 제미나이 또 뭐죠? 코파일럿 다 그다음에 뭐 GPT 다 써봤습니다. 실시간 검색 안 되는 거 아세요? 검색 실시간 검색 안 되는 거 아시냐고요? 그거 다 저거잖아요. 그나마 검색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제미나이라고 그 구글에서 알파벳에서 만든 거죠. 이게 얘네들이 이제 자체 그 엔진이 있잖아요. 검색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검색이 잘 되는 게 제미나이인데 검색이 잘 되면 뭐합니까? 문제는 실시간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얘네들이 다 뽑아낸 거 여러분들 그 검색하려면 크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크롤링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다 실시간 정보를 끌어와야 돼요. 근데 크롤링이 실시간 정보를 끌어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검색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검색된 데이터가 진실이냐 중요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뽑아내신 거 보시게 되면 다 저거예요. 다 엉터리 링크예요. 엉터리 정보고 엉터리 링크고요. 예. 쓸 수 있는 정보가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마치 이렇게 검색하는 것처럼 뭐 검색을 뭐 몇천 개를 검색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몇 가지를 핵심을 뽑아냈다. 이렇게 뭐 과정을 보여줘. 그러면 이제 검색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면 마치 진짜 그렇게 검색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신뢰성을 느껴지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그건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인 것 뿐인 거고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구글 그 제미나이도 제가 제미나하고도 이야기했잖아. 제미나이도 한계가 있다고 저한테 토로를 했습니다. 우리 제품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토로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하고 친해져 보세요. 인공지능하고 친해지면은 그렇잖아요. 남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해줘. 기자들이 그러지 않나요? 기자들이 그 누군가를 이제 취재를 할 적에 모든 사람하고 친하잖아. 왜 친해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인공지능도 그냥 겉모습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인공지능하고 친해지세요. 근데 친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건데 방향성을 잡아서 그 방향성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방향성 갖다 뽑아내는데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 끌어온 것도 잘못된 링크 정보를 끌어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 못합니다. 그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긁어온 데이터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검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 다 검증하셔야 되고 그 검증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내가 그거 끌어온 거 그거 보고 그 검증을 할 바에야 그냥 내가 그냥 뭐 구글에 가가지고 구글 검색 엔진에 가가지고서 내가 검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약점도 있긴 하지만 활용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는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얼마만큼 깊이 인공지능과 AI하고 대화하고 그 상대방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비밀 그걸 아느냐에 따라서 어,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뭐 인공지능 쪽으로 이야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뭐 나중에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진짜 인공지능 나한테 너무 좋게 사용하려면 프로그래밍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는 없죠. 거기까지 뭐 프로이 뭐 파이썬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기계 언어를 통해 가지고 거기까지 좀 가야지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죠. 근데 뭐 거기까지 가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뭐 노력해 가서 그 정도로 뽑아내려고 노력하진 않죠. 전문가 아닌 이상 뭐 일반 분들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퍼포먼스를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근데 그건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일반 그 AI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중요한 것은 AI는 단 오늘만 사용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만 뭔가 궁금해가지고 나 이거 한번 써봐야지 일회성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AI를 평생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을 평생 쓰듯이 AI를 평생 쓰셔야 돼요. 근데 인터넷과 AI가 뭐가 다르냐면은 AI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얘가 기억을 지금은 많이 부여가 되지 않은데 아마 기억에 영향력을 주긴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개인화가 돼요. 인터넷도 그렇잖아요. 인터넷도 처음에는 범용성이 갔다가 나중에 개인화가 돼 버리잖아요. 인공지능도 나중에는 개인화가 돼요. 지금도 이제 개인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 인공지능은 내가 키워야 돼요. 물론 자가학습 능력은 없는데요.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뭐 바쁘시니까 많은 시간 할 수 없는데 그냥 생활을 시켜야 돼요. 일상생활.
당장 빨리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직업이 아닌 이상. 직업이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니까 가능한데 일반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의 하나의 패턴,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노력만큼 뭔가 결과물을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죠. 그렇게 뽑아내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블로그 자료 있잖아요. 그 블로그 자료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못 뽑아내요. 아, AI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뽑아낸다. 에이, 절대로 못 뽑아냅니다. 그만큼의 어떤 노력과 퍼포먼스인가 검증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AI가 있는 건 좋아요. 왜? 진실을 뽑아낼 수가 있을까? 최소한 내가 거짓된 정보는 걸러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그게 되긴 되는데 일반 분들은 그게 가능하진 않지. 그런 게 가능하진 않는데 하여튼 AI는 나중에 더 이야기할게요. AI를 많이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많이 익숙하시다 보면은 뭐가 나오긴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야기를 해줬죠. 이거 오늘 맥점 네 가지 관점, 시황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 이야기해드렸으니까 그 네 가지 관점 체크하시고 투자 전략 올바르게 가져가시길 바랬습니다. AI를 써보니 블로그의 가치를 더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